오늘은 이제 제가 어제 그제 이제 원비어 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연달아 썼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비어 군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북한에 대한 시가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는데 어떻게 이제 이 접근을 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오토 원비어인가 윈비어인가요? 원비어예요. 원비어, 오토 네. 원비어. 그 예. 북한에 갔다가 네. 그 어제 사망한 미국 대학생. 네. 예. 유태인 성이죠. 뭐 골드스타인 뭐 이런 것처럼 많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거는 뭐 정권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수구 세력들이 잡았다 하고 뭐 나와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예. 보면은 글쎄 나의 아이가 뭐 어떤 사고로 죽었다 해도 그건 기가 막힌 거죠. 부모로서는 사는 게 아닌데 그럼요. 그렇게 극심한 고문과 또 이런 상태로 거의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와서 엿새 만에 눈을 감았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이라는 감정을 미국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어하는데 아마 그 감정이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지만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숨진 아들을 안고 탄식하는 그 성모 마리아의 그 피에타상 같은 게 세상의 어머니들의 그 마음 그대로겠죠. 원비어의 어머님도 그랬을 거고요. 예.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공포에 떨었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북한에서는 정말 그 끔찍하죠. 저도 이제 북한을 가봤지만은 이 중간에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중간 접경지대 거기를 통과하는 순간에 예. 공기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숨을 크게 쉬었다는 생각이 이 경험이 있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그 어떻게 보면 현역 국회의원으로 갔을 때 북한에서 제가 너무 끔찍한 걸 보는 게 한 번 이제 그 경로를 벗어나서 간 적이 있었어요. 이 고성에 아구기 작업을 하러 시민단체랑 갔는데 근데 이제 경로를 벗어나니까 숲속으로 갑자기 가게 됐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 사람들 하는 대로 했는데 근데 숲속에 보니까 우리 6.25 때문에 칭칭 감고 목욕도 못하고 그래서 시꺼먼 사람들이 막 그 한 100여 명이 나무 뿌리를 캐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연료가 부족하니까. 근데 휘스를 딱 운전수가 부는 순간 그 많던 사람들이 일제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0.01초도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고 그럼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들이 갑자기 저는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이 오토 원비옥은 사망 수식은 네. 진보 보수 진영을 떠나서 한 생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권과 모든 사상의 기초 아니에요. 저는요, 이 진보 이 정권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진보주의자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수가 잘못해서 진보 정권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보수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진보 정권은 보수보다 훨씬 더 나은 가치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인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진보 정권이에요.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기권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번 원비어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 선전물을 훔친 원비어가 잘못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기밀 서류를 훔친 것이 아니라 정치 선전물이었어요. 북한이 뿌리는 게 정치 선전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15년 교화형에다가 원비어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면은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그렇죠. 공포에 시달리는 거를 그건 한 인간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반듯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진보 정권의 성공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조전을 보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죠.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이제 원비어 군이 이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애도의 뜻을 표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원비어 군이 숨지기 전에 그러면 상당히 이 인권에 대한 가치 또 같은 인간으로서 부모를 둔 사람으로서 그렇게 식물인간에 대해서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미국인들이 전달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빨랐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효진님 원비호 군 사망 소식이 너무 슬펐어요. 가족들은 그동안과 또 앞으로도 얼마나 힘들까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원비호 군 사망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전 세계 75개 인구들이 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미국이란 나라는 예.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미국의 언론들의 이제 논조라든가 이런 걸 제가 오늘 방송 때문에 유심히 살펴봤는데 예. 무엇보다도 22살에 숨졌다는 걸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분노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베트남 전쟁 때도 거기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전쟁 때 아주 어렵고 죽음을 불사하는 전투를 가게 되면 한국군의 경우는 젊은 병사들을 앞장 세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보고 미국 군인들이 어떻게 너희 그럴 수가 있냐. 한 살이라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예. 그만큼 젊음이라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에서도 구글이 뭐 우리가 사악해지지 말자 이것이 구글의 기호이기도 하지만은 문샷도 구글의 구호예요. 즉 달에다가 이 우주선을 쏘듯이 그 무한한 가능성이 젊음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2살의 원비어가 앞으로 살았으면은 100세 시대에 살았으면은 72세, 70년을 살았을 텐데 그 70년의 가능성을 이런 식으로 뭉개버리고 이런 식으로 처절하게 짓밟은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더라고요. 예. 물론 노인들이 돌아가셔도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나 이 22살에 정말 그 엄마의 심정과 그 모국인 미국의 심정은 똑같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미국은 자국민 보호에 대해서는 아주 최선을 다하는 나라예요. 그런 지금도 거는 6.25 전쟁에서 그때 그럼요. 실종된 실종되고 그때 사망된 유해가 네. 북한에 있는 것을 계속 북미 협상 중에 하나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해 발굴해서 그렇죠. 찾아와서 모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유해뿐만 아니라 그 미국 군인이 가졌던 이제 왜 군표라든가 또는 하다못해 조그만 소지품의 경우도 북한이 돈을 달라고 하면 그 돈을 미국이 다 지불을 해요. 10만 불이건.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미국의 이제 그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유족에게 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건 끝까지 국가가 감사해야 되고 챙겨야 될 문제다.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 2009년에도 한국계 미국 여기자가 북한 접경 지역에서 취재를 하다가 억류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가서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든가 이건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의 그 작전 때 그 상황인데도 얼마나 끝까지 한 명의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이 전력을 다하는가를 볼 수 있죠. 전쟁의 영화지만, 피폐함 예. 실화였어요. 그게. 실화였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번의 경우도 이 원비어에 대해서 그래서 원비어의 어머니는 오바마 대통령을 굉장히 원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때 사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터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가치, 자국민의 보호, 특히 재산과 생명에 대한 철저한 보호 끝까지 지킨다, 끝까지 구해낸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커다란 상처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북 관계에서 아무것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제 제가 아는 미국의 이제 그 관계자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다른 일로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제가 오바마 문제를 얘기하더니 오바마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배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분은 공화당 열렬한 지지자라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미국인에게 최고의 가치는 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1974년에 이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군인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필리핀의 정글에서. 근데 이분은 일본이 패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0년을 그 정글에서 숨어 산 거예요.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 일본의 이제 동료 군인들이 가서 오노다 나와라. 전쟁이 끝났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는 미국의 강교와 술책이다. 이래서 안 나온 거예요. 30년을.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본 정부가 미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 못한 일종의 이제 개인
어떤 예. 민간 탐험가가 그 정글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이 오노다를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74년에 나왔는데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의 군 복무가 그래서 74년에 나왔기 때문에 42년에서 74년까지 32년 군 복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숨졌죠. 예. 이렇게 비극적인 일본인이 있을까요? 왜 그대로 뒀어요? 더구나 그 전쟁이 예. 아니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그래서 늘 그때도 이제 일본 언론에서도 난리였는데 일본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국가를 위해서 정말 그 대단한 천황폐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바치면은 그것이 영광이다. 이런 우익의 잘못된 논리가 뼛속 깊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매우 그 사건을 부끄럽게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일본이 선진국이 아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패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은 일본인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불쌍한 생각은 갖고 있어요. 예. 어떤 국가주의의 인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 좋아하죠. 네, 엄청나게. 근데 제가 그거를 왜 그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일본에 이제 전쟁을 두 차례나 세계 대전을 치러서 그냥 끌려나가서 정말 치마 하나로 버텼던 이제 그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보상 심리 예. 너무나 정말 스커트 하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식의 몸빼바지 하나 입고서 20대와 30대를 보냈다는 거죠. 그때의 박탈감. 그렇죠. 그걸 이제 좀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명품을 좋아하는 근거가 있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보상 심리죠. 예. 왜냐하면 그 자기 자신이 즐겁고 행복하면 굳이 명품에 그럼요. 그럴 필요가 없죠. 예. 기댈 필요가 없죠. 아니 예를 들고 그 아주 거대 부호인 헐리우드 배우들이 네. 그냥 이런 그 플리마켓 이런 데서 산 청바지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명품이니까요. 자기가 명품이니까. 저거 보고도 사실은 집에 옷장을 보니까 똑같은 후디 있잖아요. 예. 그게 10벌 있잖아요. 오. 청바지에. 예. 그리고 세계 부호들도 전에는 뭐 턱시도 입고 막 했지만은 요즘에 진짜 부자는 뭐냐. 자기 마음대로 입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청바지에 티한 그렇죠. 조각. 공식 석상에도. 아하, 그렇지.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그 부잣집 그 재벌 딸들이 미국에서 뭐 재벌이 아니라 이제 그 부호의 딸들이 제일 그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탑승 수속을 일반 사람처럼 해보는 거. 맨날 제트 비행기만 타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게 참 세상에. 그리고 그냥 일반 그 항공기를 타도 맨날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 타니까 일반 사람처럼. 그렇죠. 이렇게 줄 서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이것도 참 재밌고 부호 딸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구나 재벌들 그러면서 절대 못하는 거. 야 이거 나의 특권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코노미석에 타는 것 자체가 제일 비행기 탈 때 재밌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많고 주변에 젊은 남자들이 일단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장거리나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퍼스트나 비즈니스를 이제 탄 적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러면은 옆에 있는 남자들이 다 나이 든 사람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그거보다는 풋풋한 30대의 남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좀 분위기도 좋고. 공기가 더 맑아지는 것 같아. 훨씬 그렇죠. 예. 네. 아니 그런데 진짜 시선 하나 바꿨을 뿐인데 변화나 행복해지는데요. 그런 일 니네 탈 수 없잖아. 그렇죠. 이거 우리끼리만 타는 거야. 예. 한번 타고 싶어? 네. 안 돼 이거 우리만 타는 거야. 일단은 봉도사나 저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떠났지만은 우리는 그 대신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익명성도 있고요. 응? 마음대로 얘기도 하고 좋은 거예요.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정장 입고 네, 유니폼 입고 그렇죠. 내 목을 조여서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고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티를 입고 다니면서 그렇죠. 우리는 남의 인생을 사는 여의도 인생이 아니라 내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죠. 네. 정치인일 때 남의 인생을 살았고 은퇴하는 순간 네. 내 인생을 살고 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본의 아니게 은퇴가 됐어요. 뭐 은퇴는요. 본의 아니게 은퇴돼서 못 가. 아유, 뭐 오지 말라고 다 이 펜스를 쳐놨어. 자 그런데 우리가 원비호 얘기하다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정말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원비호 사태 때문에 오바마의 대북 정책에서 한 게 뭐 있냐. 그때 초동 대응을 비록 북한과의 관계가 냉랭했어도 초동 대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갖고
구출해내야 되지 않았었겠냐. 그렇죠. 저는 오바마가 이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어떤 강경책을 썼어도 별로 비난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을 자신을 찍지 않은 60%의 말하자면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안보 정책을 저는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보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정책을 취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왜냐하면 안보 정책 빼놓고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근데 안보 불안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불식시키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대통령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왜 굴욕 외교를 하냐 하는데 마찬가지로 북한도 나라라고 생각을 우리 많은 진보 정권의 지지자분들이 하시면은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 다 해야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치 북한의 가치,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이런 내재적 접근법. 이거는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 동독에 대해서도 서독의 예를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일 수 있습니다. 할 말을 다 할 때 또 네.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도 열리는 그렇죠. 거고. 비판하고 할 건 하고 네.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갖고 정책을 할 건 하고. 그리고 전달자로서는 대단히 좋죠. 왜냐하면 뭐 보수 정권의 대통령보다는 진보 정권이니까. 근데 북한이 너무 문재인 대통령을 곤란하게만 만들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아주 최고의 악재가 터진 그렇죠. 거예요. 네, 최고의 악재죠. 네.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많은 민간 차원에서의 접촉 신청을 하는데 네. 우리 통일부에서는 허가해주고 네. 있는데 북한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북한 정권이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판단,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그 고수다 이런 말을 한때는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내부의 상황이 제가 보기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앞뒀는데 네. 백악관에서도 왼별 사건으로 트럼프, 김정은 회동 가능성. 요 전에 또 트럼프가 무슨 얘기했냐면 네. 영광스럽게 만나겠다. 네.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다가 느닷없이 이제 이것이 정상회담까지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pretty smart cookie 이런 표현도 썼단 말이에요. 네. 똑똑한 친구라고. 네. 네. 그러다 이제 느닷없이 확 멀어지면서 트럼프가 중국, 북한 압박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독자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고 예. 굉장히 이제 우파적 사고를 아주 극단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북한에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은 오히려 조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왜냐하면 공화당 출신의 닉슨이 그 당시에 레드 차이나 중공에 갔을 때 모두들 입 다물고 있었거든요. 닉슨이기 때문에 공화당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지렛대를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정체성, 정치적 성향과 네. 반대되는 선택을 할 때 그렇죠. 오히려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는 뭐 이게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원하는 그럼요. 거고 미국도 원합니다. 예. 일본도 원하고 있고요. 중국도 원하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인품과 그다음에 그 포용성으로 트럼프를 만나서 진심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최대 위기에 빠졌어요. 문재인 네. 대통령이 원비어 사태 때문에 얘기치 않고. 원비어 사태가 제일 크죠. 저도 걱정입니다. 그러면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게요. 오바마가 좀 해결해줘. 왜 그걸 우리한테 던져줘갖고. 오바마가 어떤 점에서는 참 너무 이렇게 모양새에 치중했다는 예.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게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북한이잖아요, 상대가. 알겠습니다. 오늘 전혁 작가님의 시선은 22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그렇죠. 우리도 자식 두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딱 우리 그 자식들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나요. 예. 아휴. 알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냥? 같이 또 같은 인간으로서 부모를 둔 사람으로서 그렇게 식물인간에 대해서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미국인들이 전달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 빨랐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장효진님 원비어 군 사망 소식이 너무 슬펐어요. 가족들은 그동안과 또 앞으로 또 얼마나 힘들까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원비어 군 사망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전 세계 75개 인구들이 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미국이란 나라는 예.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미국의 언론들의 이제 논조라든가 이런 걸 제가 오늘 방송 때문에 유심히 살펴봤는데 예. 무엇보다도 22살에 숨졌다는 걸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분노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베트남 전쟁 때도 거기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전쟁 때 아주 어렵고 죽음을 불사하는 전투를 가게 되면 한국군의 경우는 젊은 병사들을 앞장 세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보고 미국 군인들이 어떻게 너희 그럴 수가 있냐 여기는 게 진보 정권이에요.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기권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번 원비어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 선전물을 훔친 원비어가 잘못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기밀 서류를 훔친 것이 아니라 정치 선전물이었어요. 북한이 뿌리는 게 정치 선전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15년 교화형에다가 원비어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면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그렇죠. 공포에 시달리는 느낄 수 거를. 있죠. 그건 한 인간의 문제 예.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반듯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진보 정권의 성공입니다. 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조전을 보냈고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죠.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원비어 군이 이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애도의 뜻을 표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원비어 군이 숨지기 전에 그러면 상당히 이 인권에 대한 태로 거의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와서 엿새 만에 눈을 감았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이라는 감정을 미국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어하는데 아마 그 감정이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지만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숨진 아들을 안고 탄식하는 그 성모 마리아의 그 피에타상 같은 게 세상의 어머니들의 그 마음 그대로겠죠. 원비어의 어머님도 그랬을 거고요. 예.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공포에 떨었을 그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북한에서는 정말 그 끔찍하죠. 저도 이제 북한을 가봤지만은 그 이 중간에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중간 접경지대 거기를 통과하는 순간에 예. 공기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숨을 크게 쉬었다는 생각이 예. 이 경험이 있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그 어떻게 보면 현역 국회의원으로 갔을 때 예. 북한에서 제가 너무 끔찍한 걸 보는 게 한 번 이제 그 경로를 벗어나서 간 적이 있었어요. 이 고성에 아구기 작업을 하러 시민단체랑 갔는데 예. 근데 이제 경로를 벗어나니까 숲속으로 갑자기 가게 됐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 사람들 하는 대로 했는데 근데 숲속에 보니까 우리 6.25 때문에 칭칭 감고 목욕도 못하고 그래서 시꺼먼 사람들이 막 그 한 100여 명이 나무 뿌리를 캐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 연료가 부족하니까. 아하. 근데 휘스를 딱 운전수가 부는 순간 그 많던 사람들이 일제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0.01초도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고 그럼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들이 갑자기 저는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이 오토 원비옥은 사망 소식은 네. 진보 보수 진영을 떠나서 한 생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권과 모든 사상의 기초 아니에요. 저는요, 이 진보 이 정권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진보주의자들에게 예. 꼭 답을 드리고 싶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수가 잘못해서 진보 정권이 됐어요. 예. 그렇다면은 보수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진보 정권은 보수보다 훨씬 더 나은 가치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인권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오늘은 이제 제가 어제 그제 이제 원비어 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연달아 썼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비어 군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북한에 대한 시가 그다음에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는데 어떻게 이제 이 접근을 하면 좋을까 예.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오토 원비어인가 윈비어인가요? 원비어예요. 원비어, 오토 네. 원비어. 그 예. 북한에 갔다가 네. 그 어제 사망한 미국 대학생. 네. 예. 유태인 성이죠. 뭐 골드스타인 뭐 이런 것처럼 많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선 그 아무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거는 뭐 정권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수구 세력들이 잡았다 하고 뭐 나와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예. 보면은 글쎄 나의 아이가 뭐 어떤 사고로 죽었다 해도 그건 기가 막힌 거죠. 부모로서는 사는 게 아닌데 그럼요. 그렇게 극심한 고문과 또 이런